안녕하세요. 레드플러스 박용준입니다. 오늘서부터는 제가 닉네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요, 애저의 SQL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작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따로 SQL 서버를 사용하지 않고요. SQL 서버를 따로 설치하지 않고 SQL 서버 2017, 2019 같은 물리적인 서버에다가 소프트웨어를 깔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방법이 아니라 애저에 있는 서비스 중에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주고 싶다. 하나의 물리적인 서버에 하나 이상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관리를 해주고 싶다. 즉 데이터베이스 단위로 관리를 해주고 싶다. 그럴 때 사용할 만한 애저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많이 사용되는 서비스 중 하나인 SQL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웹브라우저를 열고요. 어디로 갈 거냐면 애저는 그냥 애저 공식 사이트로 접속하시면 돼요. 그래서 azure.com 자, azure.com 사이트로 접속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애저에 대한 모든 애저 포탈이라고 하죠. azure.com에 가서 여러분들이 로그인해서 애저 포탈에 들어가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던 가상 컴퓨터를 만들던 웹 앱을 만들던 등등등의 애저 관련된 모든 작업은 다 이 사이트를 통해서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익스플로러. 네. 그래서 익스플로러 자, azure.com으로 접속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포탈로 접속을 하고요. 그럼 portal.azure.com에 접속하게 되면 자, 여러분들 계정으로 접속을 해 주시고요. 저는 제 계정으로 접속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azure.com으로 접속하게 되면 새 대시보드 버튼 눌러서 azure라고 주고 새로운 대시보드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작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죠. 그래서 azure의 포탈에 접속을 하게 되면 이 포탈 모양은 자주 바뀌어요. 굉장히 빠르게 업데이트가 자주 돼요. 그래서 애저 관련된 이러한 어떤 포탈 관련된 책이라고 해야 된다든가 해서 책을 쓴다든가 책을 번역하는 순간에 내용이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애저에 관련된 모든 내용은 애저 포탈 사이트에 그 메인 페이지에 있는 그 도큐먼트를 참조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예를 들면 azure.com에 왔을 때 여기서 제공해주는 이 도큐먼트가 가장 최신이긴 합니다. 예, 가장 최신이긴 해요. 자,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들어온 상태에서 자,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리소스 만들기 버튼이 있습니다. 자, 리소스 만들기 버튼에서 SQL 데이터베이스를 여기서 검색해도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냥 첫 번째 페이지 떠 있어요. 워낙 많이 사용되는 거니까. 그래서 SQL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이 SQL 데이터베이스 만들기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SQL 데이터베이스 만들기는 이렇게 뜨네요. 그래서 기본 탭, 추가 설정, 태그, 검토 플러스 만들기 형태대로 되어 있고요. 쫙 해서 기본 탭을 완료한 후 검토 플러스 만들기를 하라고 하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메뉴가 좀 더 그냥 편리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프로젝트 세부 구독 이제 그 세부 정보는요. 그래서 어떤 구독에 어떤 리소스 그룹을 만들 거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구독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구독권을 지정해 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현재 4개의 구독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종량제, 애저 스폰서십, 비주얼 스튜디오 프로페셔널, 비주얼 스튜디오 얼티밋 이렇게 이제 4개의 구독권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주고요. 그 다음에 리소스 그룹은 여러분들이 그 해당 구독권 내에서 유니크한 값으로 리소스 그룹을 만들어 주면 돼요.
저는 리소스 그룹을 새로 만들기 버튼 눌러서 하나 처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주얼 아카데미 코어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신규로 하나 만들 거고요. 이 리소스 그룹에 데이터베이스 서버라든가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런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이름은 자, 데이터베이스 이름 자체는 역시 마찬가지로 뭐 비주얼 아카데미 코어라고 주도록 하죠. 그 다음에 서버도 역시 새로 만들기. 물리적인 가상의 서버고요. 요거 이름은 실제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베이스 연결 문자에 들어가는 서버, 데이터베이스,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 정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정보고요. 뭐라고 할까요? 비주얼 아카데미 코어라고 할게요. 그런 다음에 사용자 이름은 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로 이제 주셔야 되는 거고 굉장히 중요한 정보죠. 이거는 자, 복잡한 걸로 줬고요. 자, 위치를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서버의 위치를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위치를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한국 리전에다가는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만들 수 없나 보네요. 있구나. 한국 중부에다 만들 수 있구나. 가끔 보면 그 만들 수 없는 지역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애저 서비스에 서버 액세스 허용을 해줘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이 데이터베이스 만들어 놓고 그 아무 데서나 접근은 불가능하게 기본적으로 방화벽이 막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하는 사용자 이제 애저에서는 이 데이터베이스에 이 네 가지 정보 서버 데이터베이스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 정보만 알면 접근을 하게 해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애저에 올라가는 웹앱 같은 경우에서 애저 펑션 등에서는 이 데이터베이스 접근할 수 있게 요거를 체크를 해줘야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서버를 하나 이제 가상의 서버를 하나 SQL 서버, SQL 서버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다음에 SQL 일라스틱 풀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이제 그다음에 컴퓨팅 및 스토리지인데요. 요거는 이제 이거를 데이터베이스를 구성을 해야지 이게 얼마짜리 쓸 거냐를 여러분들이 이제 따져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구성에 가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 부분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 표준, 프리미엄, 범용, 하이퍼스케일 등등등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범용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이제 범용으로 이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비싼 거고요. 그래서 기본, 그다음에 덜 깔아 이제 표준, 프리미엄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기본 보면 기본 DTU가 5고 2기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6,174원 정도의 예상 비용이 드는데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뭐라고 하죠? 애저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요거를 선택하면 충분합니다. 남아 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요걸로 이제 기본으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옵션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이제 타협을 해주면 되는데 저는 타협할 수 있는 비용이 이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적용 버튼 눌러서 기본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됐고요. 그래서 검토 플러스 만들기.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검토 플러스 만들기에서 이러한 형태대로 사용하겠다. 추가 설정 탭을 한번 눌러볼까요? 추가 설정 탭. 데이터 정렬 여기 부분은 바꿔주셔야 돼요. 코리아 완성형으로 바꿔주셔야 되는데 그냥 놔도 되고요. 태그는 뭔가요? 네, 이렇게 태그 이름에 값을 넣어주게 돼 있고요. 자, 검토 및 만들기 와서 얘를 검토를 한번 해보자. 검토가 됐고요. 자, 그러면 만들기 버튼 눌러서 지금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꽤 오래 걸리는 건데 그냥 새로 만들기 다음 마침 이렇게 하면 이제 금방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배포가 이제 진행 중이고요. SQL 데이터베이스는 한 제 경험상 1분 내지 2분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제가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비주얼 아카데미 코어라는 이름의 이름으로 데이터베이스 만들었다. 그러면 물리적인 SQL 서버가 하나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SQL 데이터베이스가 저는 이제 일단 동일한 이름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데모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동일한 이름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배포가 진행 중인 거고요. 배포가 완료가 되면 리소스 그룹 중에서 비주얼 아카데미 코어라는 이름의 리소스 그룹에 비주얼 아카데미 코어라는 이름의 SQL 서버에 비주얼 아카데미 코어라는 이름의 SQL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요. 자, 그러면 배포 진행되는 것을 보고 있을 필요 없으니까 잠시만요. 자, 밑에 항목이 떴고요. 생성됐고 그러면 자동으로 완료가 되는 화면이 뜰 겁니다. 자, 그러면 배포가 완료됐고 리소스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떴고요. 그래서 리소스로 이동을 하고요. 자, 이렇게 됐고요. 그럼 비주얼 아카데미 코어라는 이름의 SQL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졌고요. 얘는 어디에 만들어졌냐면 비주얼 아카데미 코어라는 이름의 그 SQL 서버 논리적인 SQL 서버고요. 대시보드에 블레이저 고정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포탈의 메인에 와서 이렇게 SQL 데이터베이스를 목록을 볼 수가 있겠고요. 얘를 클릭해서 들어가서 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데이터베이스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하나 만들어졌고요. 데이터베이스 어느 서버, 요 서버 이름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이렇게 SQL 이제 서버라는 게 만들어졌고요. 잠깐 리소스 그룹에 잠깐 가볼게요. 리소스 그룹을 들어가서 리소스 그룹 안에 보면 비주얼 아카데미 코어라는 이름의 SQL 서버 안에 비주얼 아카데미 코어라는 이름의 SQL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하나의 논리적인 서버 안에 이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예, 이렇게. 그러면 요거 리소스 그룹 자체도 이렇게 푸시핀 버튼 눌러서 고정을 시켜 놓으면 이렇게 뜨고요. 저는 참고적으로 이렇게 따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로 각각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뭐를 이거 살면서 이런 실수도 하네요. 예. 제가 순간 당황했습니다. 예. 와, 이런 경우 대시보드에서 제거를 한다는 게 뭐 평상시 있을 일이죠. 예.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는 다시요. 와, 이런 경우도 있군요. 예. 자, 그러면 SQL 서버에 가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새로 만들게요. 와, 강의하면서 이런 경우도 있네요. 예. 그래서 좀 전에 하려고 했던 거 그 다음에 선택해 놓고 가격 정책은 기본으로 다시 적용하고요. 예. 확인.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만약에 그럴 일이 없진 않겠죠. 예. 예를 들면 실제 운영 중인 거를 만약에 삭제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제로 운영한다고 했을 때는요, 애저에 이제 그런 특정 시점으로 돌려주는 이제 백업 서비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대신 이제 비용은 듭니다. 예, 비용은 들어도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애저에다가 애저 이제 고객센터에 이제 이메일이든가 채팅을 요청해서 물론 이제 그 비용이 들어요. 그래서 현재 제가 잘못해서 특정 리소스 그룹을 제거했습니다. 제거하지 말아야 되는데 제거를 했습니다. 하면 그런 거를 이제 고객센터에 이제 요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특정 시점으로 돌려준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짧은 순간의 데이터는 이제 소실이 되겠지만 뭐 기본적으로 뭐 시간 단위로 또는 이제 그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그쪽으로 이제 롤백이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다시요. 새로 고침해서 SQL 데이터베이스 다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요. 우여곡절 끝에 한번 날리고 다시 한번 이제 이렇게 날려서 다시 만들었고요. 그래서 자, 이거에 대한 사용 방법은 이제 다른 강좌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온라인상에 애저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자, 비주얼 아카데미 코어라는 이름의 이제 물리적인 뭐 논리적인 어떻게 논리적인 데이터베이스죠. 그래서 가상의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비주얼 아카데미 코어라는 이름의 SQL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이제 만드는 거고요. 이렇게 만든 그 SQL 서버는 SQL 서버에 보면 여기 보면 데이터베이스 연결 문자열이 있어요. 자, 데이터베이스 연결 문자열이 어디 있어요? 아, 잠깐만요. 대시보드에 가서 SQL 데이터베이스에 가서 여기 보면 데이터베이스 연결 문자열 표시 버튼 있죠. 얘를 클릭해서 보면 현재 제가 만들어 놓은 SQL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을 때 서버 데이터베이스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인데 유저 아이디 따로 넣어주고 패스워드 따로 넣어주고 이렇게 이제 요 데이터베이스 연결 문자를 사용해서 ADU.NET, JDBC, ODBC, PHP에서 접근해 줄 수 있는 코드를 이렇게 제공해 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 애플리케이션에서 your username, your password 자리만 여러분들이 중괄호 고닫고 이 자리만 여러분들이 좀 전에 만들었었던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로 대체를 해줘서 ADO.NET이라든가 JDBC, ODBC, PHP에서 현재 SQL 데이터베이스를 접속을 해서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애저의 포탈에서 SQL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데모로 보여드렸습니다.